그러니까 제일 많으신 분. 예, 예. 이거 대단하십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이고, 하시면 예, 예, 이거 진짜 자랑거리도 되지만 손자하고 나중에 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여튼 뭐 이것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하여튼간에 68세에 도전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파일을 또 이제 이따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51분. 제가 이제 나중에 업로드 드린 그 텍스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법, 한 예제가 한 18개 되는데, 그거 다 해보면 실력이 쑥 늡니다.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촬영해 보세요. 예, 좋아하는 노래, 예, 예. 이제 오늘 뭐 샘플로 오늘 해볼 테고, 좋아하는 노래 뮤직비디오 한번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면은 좋아하죠. 깜짝 놀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노래도 만들어주니까 예, 그 노래 만드는 것은 뭐 2학기 때나 하든지 하여튼 뭐 빨리빨리 본인들이 또 공부하시면 돼요. 노래를 예. 뭐 가수가 부른 노래도 좋지만 또 만들어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이게 참, 우리가 신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에 뭐 그 경주 사시는 거예요? 예, 경주 그 보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아시죠? 보문. 예, 뭐 한두 번 가봤는데 지금 뭐 텅텅 비었다 그러던데 보면. 보문은 텅텅 비고 그 시내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쪽에 그 젊은이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마을이. 아, 천마총 주변에. 예, 예, 예. 거기만 뭐 미 터지고 불국사 뭐 보문 여기는 텅텅 비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렇죠. 지방이 뭐 만만치가 않죠. 예. 하여튼
녹화할게요. 예, 아, 녹화 지금 안 들어왔어요? 여기는 됐고. 일단 돌았어. 한번 돌았어. 그쪽 녹화해주세요. 녹화해주세요. 예. 지금 김혜성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러면 노트북 켜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은 지금 껐어요. 그것도 켜셔서 네. 스마트폰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줌으로 들어오면 음, 이제 줌을 볼 수 지금 있잖아. 김호견님 들어오는 오셨는데 소리가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지금 해주는 중이거든요. 네네. 우균 씨가 안 되더라고. 네. 아, 그래요. 저기 근데 소리가. 네. 지금 오늘 듣기만 들을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챗GPT를 켜놓고 네. 아, 제가 어, 이거 화면 두 가지로 해서 예, 챗GPT를 예, 예, 있거든요. 그러시면 돼요. 네네. 네네. 예, 그러시면 뭐 컴퓨터 잘 쓰시는 분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예, 지금 뭐 3분 전, 2분 전 다들 바쁘시니까 뭐 라이브로 줌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이 적은 거지. 근데 저희들도 이제 계속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줌으로 영상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하고 라이브로 듣는 것하고 확실히 집중력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 직접 이렇게 참석해서 듣는 게 집중력이 높고 그리고 바로 어, 챗GPT를 켜서 해보고 그러면 김혜성님은 지금 챗GPT 4예요, 3.5예요? 음, 3.5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마 뭐 쭉 공부하시려면 4.0을 가입을 하셔야 달리로 그림도 그려볼 텐데 아마 4.0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달에 20달러인데 양홍직 선생님도 예. 4.0으로 아마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교수님 지금 저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저 얼굴이 뜨고 교수님은 상단에 조그만하게 뜨거든요. 마이크를 열어놓으셔서 그러세요. 네. 아니, 마이크를 열어놓으시면 마이크를 열어놓으시면 이야기하는 사람 얼굴이 뜨게 돼 있어요. 금방 죽였는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게 줌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쓸어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한번 왼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전체 갤러리 보기로 가세요. 갤러리 보기로. 저기 오른쪽 위 상단에 저기 우측. 보기라고 점 9개 있어요. 그 모자이크. 제가 그걸로 나갔다가 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보기라는 글씨가 보이나요? 보기? 안 보입니다. 아니 내 줌 화면 현 교수님 보여요, 얼굴이. 스마트폰으로는 그게 안 보일게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이신가요? 예, 예,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화면을 오른쪽으로 쓸어 보세요. 예, 화면을 쓸어 보세요, 한번. 쓸었나요? 예, 왼쪽으로, 왼쪽으로 쓰니까 전체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왼쪽으로 하니까 전체가 나오는데요. 전체 나오는 대로 가시면 돼요. 전체 됐어요. 됐어요. 전체 나오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학연님 반갑습니다. 김학연 그저 화면을 켜주세요. 손혜령 씨는 바쁘신가? 지금 우리 김혜성 씨는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고 잘하는 거죠? 그냥 조금 해요. 예. 뭐 챗GPT는 어디 뭐 좀 사용해 봤어요? 그 전에 작년인가 저작년에 뭐 그런 그 카톡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챗GPT 강의하시는 거 듣고 뭐 메타버스 그런 쪽 강의 듣고 엔케이대학에서도 좀 강의 듣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뭐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 영상
챗GPT에다 넣어서 출력하는 거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예. 지금 한번 뭐 시간 되면 해보세요. 드린 거,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니네. 드린 거 잘못했네. 예. 다시 먼저 사전 학습을 무스터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 명령문이라고 해서 드렸는데 지금 음, 지금 저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 채팅방에 이 채팅방 열면 나와요. 이거 제가 이제 사전학습이라고 보내도 드렸지만 이 채팅방에 있는 거 카피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이 채팅방에 지금 명령문 이것이 자기소개 작성 명령문 프롬프트 예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명령문을 카피해서 넣고 이 챗GPT가 질문하는 대로 따라서 뭐 대답을 해주시면 대답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70자로 너무 길게 나오면 나온 다음에 170자로 요약해 달라고 하면은 30초로 자기소개문을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럼 공개해도 되면 자기소개 공개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 채팅창에다가 자기소개문이 출력되면 올려주세요. 우리 양홍지 선생님도 한번 해보셨다니까. 그거 170자로 출력해서 그 채팅방에 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챗GPT에 거기 그 한번 했던 게 남아 있거든요. 사이드바에. 켜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최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이 챗GPT에 그래서 내가 제가 챗GPT 채팅창에 들어가서 자기 계좌로 줌 채팅방에 올려드린 명령문을 네. 여기다가 넣으시면 명령문에다가 여기서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보이죠?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인공지능이 나한테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혜성 씨도 이 채팅방에 이 네, 줌 채팅방에 있는 거 카피에다가 네, 여기 챗GPT에다가 넣으시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소개문을 완성을 해보세요. 네, 하여튼간에 이게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명령문은 음, 제가 드린 건데 이런 명령문을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드는 걸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고 챗GPT를 이해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업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명료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섹시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단지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이 챗GPT의 능력, 활용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챗GPT의 활용성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이 지금 자기소개 명령문만 해도요. 이 명령문을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만 나중에 이 명령문도 만들 수 있어야 다른 데서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명령문을 만들어서 고급 단계인데 적어도 이제 2학년 2학기 정도 간다든지 신도가 빠르신 분은 뭐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교육 과정으로는 2학년쯤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명령문을 만들어서 자기 소개를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하면 근데 지금 명령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왜 이게 챗GPT 기초 강사로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 인공지능한테 챗GPT 나는 챗GPT 기초 강사다. 커리큘럼을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놈이 기억했다가 내 소개에서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초 강사로의 경험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내가 그동안에 물어봤던 걸 기억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전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제 것 넣었더니 이 그 챗GPT 기초 강사로서 활동한 계기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냐 내가 강의 커리큘럼을 여러 개를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자기소개문을 작성하고 그랬더니 제가 챗GPT에 로그인이 돼서 이 챗GPT가 나를 기억하는 거죠. 아마 지금 김혜성 씨는 요 명령문 넣었더니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여기 카톡 여기 저 채팅창에 올려놔 봐 주세요. 네. 우리 김효견 씨. 그러면 우리 양홍지 씨, 예, 이거 명령문 넣고 첫 번째 질문하는 거 한번 카피해서 이거 드래그하면 이렇게 카피되거든요. 이렇게 예. 카피되니까 카피해서 채팅방에 여기 넣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게 뭐 복사를 하려고 뭐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뺑뺑뺑 돌아서 갖고 복사를 했어요. 복사했으면 이걸 챗GPT 앱에다가 넣어야죠. 이거를 붙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혜성 씨, 네. 근데 내가 이제 단계별로 저도 다 해봤거든요. 네.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서 네. 한 항목씩 차례차례 질문하고 네. 답하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 주세요 했는데 네. 3.5라서 그러는지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네.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답변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었고, 한 가지 하니까 또 다른 그 한 가지에 대한 답변으로 또 이 질문 한 7개씩 한- 아니 그래서, 그래서 네, 토탈로 그냥 요대로 그 뭐지? 해도 돼요. 네, 답변을, 아니 이게 이거 띄워놓고 한쪽에 띄워놓고 한쪽에서 간략하게 개인적인 측면, 직업과 관련된 측면을 네, 연습이니까 네, 간략하게 적어 보세요. 네, 간략하게 적어 보는데 저가 이 프롬프트를 테스트 해볼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나와서 수정을 했거든요. 한 항목씩 차례차례 질문하고 답하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해 주세요. 음. 저도 그리고 지금 아, 해본, 네, 예. 그랬는데 한꺼번에 나와버리는 3.5라서 그런지 나 3.5에서는 안 해봤거든요. 음, 4.0에서는 해봤는데 네, 3.5 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네, 이 내용을 안쪽 어디 카피해서 띄워놓고 챗GPT에다가 한꺼번에 답을 해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너무 친절하게 한 항목씩 하라 그랬더니 이놈이 막 이제 말을 안 듣는 건데 그 3.5하고 4.0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3.0은 일단 달리 수리가 안 돼요. 네, 달리 쓰니까 안 돼요. 달리 그걸 수리가 되고 안 되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 네. 제가 3.5를 해봤거든. 지금 해봤거든요. 그럼 차례차례 나왔어요? 예, 하나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제가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서 예, 올려보세요. 그랬더만은 이제 챗 GPT에서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랬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예, 그래 나오는데요. 그래. 하여튼간에 이 컴퓨터는 같은 같은 이게 내가 예, 쓰던 컴퓨터가 아니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나고 들어가는 게 더 힘들겠네. 이 옷 입고 좀 갈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예, 김호연 수업 씨 들어오세요. 근데 그 김혜성 씨 것은 다시 한번 이걸 가볼게. 카피해서 이게 차례차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나와도 뭐 한꺼번에 답하기가 어렵잖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례차례 나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약간씩 에러가 있는 듯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답을 우선 다 하신 다음에 자기소개가 1분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봐요. 1분은 330자나 340자, 170자를 30초로 보면 340자로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이 질문을 마칩니다라고 하면 340자로 요약해 주세요. 라면 1분짜리로 해주고 170자로 하면은 30초짜리로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30초를 갖고 30초는 아주 심플하게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1분짜리를 만드실 분은 1분짜리를 활용해도 되고 어, 뭐좀 바쁘고 번거롭다 그러시는 분은 30초짜리를 그 스크립트 가지고 30초짜리 자기소개문을 가지고 부루에서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 스크립트를 30초짜리하고 1분짜리 두 개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 스토리텔링 AI를 활용한 영상 스토리텔링 과정인데 스크립트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당장은 영상을 만들기보다 스토리 내용, 챗GPT의 탁월한 장점이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고 혼자 스크립트를 만들어준 결과표를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수정하면 돼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80점 정도는 이게 출력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정보를 자기가 아까 챗GPT가 물어봤을 때 답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연습이고 집에 가서 다시 질문을 하고 다시 메시지를 넣고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나한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가 상당한 고민이지요. 그러나 주저리 자기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 그걸 완결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준다. 그 자기소개서를 써준 30초짜리와 1분짜리를 가지고 형편이 허락하면 1분짜리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블로그라든지 자기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자기소개 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리고 자꾸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었으면 우리 양홍직 씨 같은 분은 손자 소개도 야 손자 너 소개 영상 만들어줄게
나는 초등학교 학생 몇 학년이고 누구누구고 나는 뭘 잘해요라는 것을 챗GPT가 만들어준 거 갖고 할아버지가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거야. 음. 예? 그러면 주급 반에 가서 자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군데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서트를 이제 그 중에서 손자 목소리도 찍어서 인트로 부분에 넣는다든지 엔딩 부분에 넣는다든지 그걸 편집해서 넣으면 되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처음 영상을 편집해 보신다면 난이도가 있지만 손자 영상이든지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그게 발전되면 뭐 인생 자서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스토리를 쓰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쓰는 게 앞으로도 이제 더 연습을 하시겠지만 좀 더 용이해요. 용이할 뿐이지 인공지능이 완전하게 대단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스피드가 빠르고 용이하게 해주죠. 그래서 자기가 수정을 하면 훌륭한 상품성이 되는 자기소개문을 작성할 수 있고 자기소개문에 영상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를 사람으로 하면은 그렇지만 만약 대상을 동물로 한다든지 뭐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은 이 글을 자기는 주저리 이 대답을 했는데 표준에 맞춰서 가다듬어 주는 주지요 챗GPT가. 그리고 우리 하웅씨 그 결과적으로 그 자기소개 필력문 나온 거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휴대폰을 아, 공부할 때 이제 그 다른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여기에 GPT를 깔았거든요. 챗 GPT를 깔아놓고 여기서 해봤어요. 해봤더만 아까 깜짝 놀랐어요. 뭐 하여튼 제가 뭐를 그리고 노트북에 해보 들어가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스마트폰에서 질문했던 내용과 답이 예,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예. 로그인하면 거기 기록이 다 떠요. 아 그렇구나. 다른 데서 해도 예. 예, 어디서 해도. 예, 예, 예. 그렇구나. 어, 우리 김혜성 씨 혹시 결과 나왔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쭉 자기 소개가 진행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걸 해봅시다. 지금 자기소개 프롬프트 더 키워지는 게 안 커져 왜? 지금 자기소개 프롬프트 예시를 한번 지금 해보고 있는 거고 일단 이 두 번째 시간에는 할 거고요. 이제 일이 넘어가서 뭐 이게 떴어 이거 아닌데 이거 다른 건가 보자. 18분 전, 1시간 전, 이번에 학생이나 요거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띄워놓은 채팅창에 첫 번째 띄워놓은 게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챗GPT 활용의 첫 번째 팁은 수정을 전제로 생각하기다. 질문을 한번 해놓고 답이 나오는 걸 계속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넣어보세요. 김혜성 씨 이거 넣어보시고 답 나온 거 여기 채팅창에 한번 올려놔봐 주세요.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매일의 시작을 부드럽게 우유 한 잔의 기적. 근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캐치프레이즈 A씨를 10개를 제시해 주세요라고 수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만 나왔어. 그러면 이 하나가 최선의 답은 아니고 컴퓨터는 내가 부려먹으면 되니까 뭐 부려먹는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A씨를 만들어 10개를 제시해 주세요. 10개를. 100개를 제시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100개는 너무 많으니까 이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다가 이걸 카피를 해서 안 돼, 카피 올라가야 되지. 카피를 해서 넣고 가장 빠르게 하는 말 캐치프레이즈를 10개 만들어 주세요. 10개. 10개. 이렇게 넣으면 아주 빨라요. 전부 다 타이핑하기보다 이 부분을 카피해서 넣고 그 사이에다가 10개. 그러면은 아마 10개만 하루를 이렇게 10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개수가 이제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추가적으로 10개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10개 나와요. 그리고 현재 이 채팅창은 이 지금 한번 채팅창이 여기 지금 왼쪽 상단에 인터뷰 진행 요청이라는 이 채팅창이 유지되는 상태로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쉽게. 만약에 채팅창을 새로 만든다든지 다른 채팅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아까 이 지시어가 기억을 못해요. 그때는 새로 넣으면 돼요. 새로운 채팅창에서는 새로운 지시어를 넣고 같은 채팅창에서는 그 지시했던 내용을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10개 그러면 조금 전에 10개를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달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같은 채팅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10개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20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만든 것을 근데 정말 대단하게 작성을 해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든 게 없으면 합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두 개를 합쳐서. 여기서는 아까 이제 인터뷰는 이제 그렇게 했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메시지를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질문하고 계속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컴퓨터가 즉시 대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 능력인데 이제 결과값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는 건 이 질문을 잘 하느냐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숙달되면 질문을 서투르게 해서 정답을 내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숙달되면 이제 5분 만에 내가 원하는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채치피티를 잘 쓰면 우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투른 사람은 1시간 만에 대답을 끌어내고 능숙한 사람은 5분 만에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챗GPT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100개를 꺼내서 선택의 고민에 빠지고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5분 내로 또는 10분 내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원하는 결과의 100%는 건전 못해도 유사한 값을 만들어 출력하도록 내가 명령을 주는 것을 숙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챗GPT를 써도 서투른 사람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라도 답을 끄집어내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찾아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혜성 씨, 이거 넣었더니 잘 나왔어요? 채팅방에 공유했는데 한번 그래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야, 다 똑같이 나오지들 않아요. 다 사람마다 치면 다른데 이제 자기가 이 중에서 고르든 또 이 그 수정 지심을 내가 원하는 단어를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또 채팅방에다가 넣어드릴게요. 하여튼 뭐 금방 써도 되니까 채팅 성창이 어디야? 오케이. 더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더 재밌다라는 게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형용사를 어떻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이게 이제 재미있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이 뭐 나름대로 설정한 거죠. 그래서 더 재밌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면 그리고 하나만 나왔으면 또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그러면 우유가 꼭 반드시 키워드에 신선한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는 자연스러운 것이 들어가야 된다든지라는 키워드를 주문하면 돼요. 조건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단어를 꼭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되는데 이 명령문에 넣을 때 이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냥 수정 지시 조건 그리고 땡땡 치고 어 신선한 우유라고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막 길게 이걸 넣어주세요라고 길게 조사를 넣듯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스피드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지시 땡땡하고 자연스러운 우유 또는 신선한 우유 어떤 장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간단하게 넣고 엔터를 치면은 또 해주고 캐치프레이즈 10개를 만들어 달라면 10개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면서 수정을 해간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를 만들려면 광고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뭐 우리 혜성 씨 혹시 광고 전문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광고 카피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만들어 주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굶어 죽을 사람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 아니 이제 한참 많은데 나중에 이거 제가 드리겠지만 오늘 첫 시간에 하는 데까지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팀 구체적인 지시 내리기.
오늘 저녁에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식단. 제가 또 채팅방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넣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의 식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두 번째 팁은 구체적인 지시 내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내가 지시를 하면 다 알아듣고 정확하게 일하게 하는 것은 그 사장이 비서한테 정확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서투른 지시를 하면 서투른 작업을 하게 되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CEO의 시간을 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CEO는 우리는 비서, 챗GPT라는 비서를 뒀으니까 정확한 지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식단을 생각해 보세요. 2단계, 3단계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1단계는 이러하고 2단계, 3단계는 그래서 각각 넣어보면 1단계 넣어보고 결과 나오고 2단계 넣어보고 출력해보고 3단계 내보고 4단계 내보고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해보면 4단계를 처음에 바로 지시를 하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막연할 때는 막연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4단계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근데 잘 모르는 분야는 1단계부터 지시를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답으로 근접해 가면 돼요. 그러니까 4단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것은 4단계로 질문하기가 어려워요. 모르는 것은.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이제 불고기를 싫어. 이게 이제 고추장이 싫어. 그러면 고추장을 빼달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저녁 식단을 만들어 준 건데 다이어트 일주일 다이어트 식단을 꾸려줘. 그러면 일주일 다이어트 식단을 꾸려주게 돼요. 근데 일주일치 다이어트 식단을 꾸려주되 나는 어, 닭가슴살은 싫어. 나는 파프리카는 빼고 닭가슴살 빼고 몇 가지 조건을 넣으면 그걸 빼고 일주일 동안 식단을 짜줘요. 그러면 나는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데 난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챗GPT한테 정보를 주면서 내 목표치는 콜레스테롤이 150이고 LDL이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를 줄이고 싶다. 근데 한 달 후에 자기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식단을 짜줍니다. 근데 그 식단을 단번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기가 어렵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을 해 가면 돼요. 그래서 식단을 짜준 걸 가지고 어, 어떤 것은 추가해 주라, 빼주라라고 하면은 완벽한 식단에 가까워져 가요. 그리고 챗GPT한테 어떤 것을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1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맛있는 저식 식단 생각해보세요. 이런 질문의 요령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집에 안에 지금 1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집이라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이야기해야 돼. 재료 없는 것은 사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를 알려주고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달라 그래야지 정확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냉장고에 없는 로제 파스타 같은 것은 마늘, 토마토 있으니까 할 수 있겠네. 근데 만약에 그린 샐러드도 샐러드가 있으면 좋고
프로 샐러드도 뭐 그걸 토핑, 자몽 스파클링 같은 것은 만약에 탄산수가 없다든가 자몽이 마침 없다든가 그러면은 뭐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 재료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식단을 꾸려달라. 또는 30분 안에 해달라. 또 나는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네, 우리 김혜성 씨.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냉장고에 있는 정보를 줘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선호한다든가 그런 것을 줘서 또 자기가 간단한 와인, 레드 와인하고 같이 먹을 테니 뭐 안주도 되고 식사도 되는 걸 해줘라고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 준다고 볼 수도 있고 지시를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 요리를 혜성 씨 요리 잘해요? 그냥 조금 해요. 그러시면은 이 정도 요리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요리를 잘 못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그 아까 뭐 프로 샐러드라든지 또는 파스타 로제 파스타 같은 걸 먹고 싶어 치킨 스테이크라든지 그러면 로제 파스타를 만드는 순서를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수준을 또 요구해야 돼요. 처음 내가 만들어 보니 구체적으로 조리하는 순서를 시간표로 마늘과 토마토 소스를 볶을 때 순서를 어떻게 넣고 어떤 소스로 슬라이스를 해서 몇 분 동안 볶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크림 토마토 소스를 그 마늘과 토마토를 먼저 섞은 후에 그러니까 소스를 어떻게 마련해 놓고 어떻게 혼합을 하고 미리 섞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로제 파스타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건 소스의 조합과 순서의 차이가 이 맛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순서와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양홍식 선생님은 사모님이 없을 때도 파스타 해 먹고 싶으면 다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를 때 뭐,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누구 잘하는 언니한테 전화할 필요 없이 와이프한테 전화 안 하고. 그렇지. 근데 진짜 냉장고에 뭐 있는 거, 뭐 해 먹지, 막 생각 안 하고 얘한테 물어보면 너무 좋은 거 같으네요. 이런 걸 맞아요. 물어볼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트를 위한 일단 식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식단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네. 닭가슴살은 반드시 들어가요. 음, 그러면은 혜성 씨가 그 이제 수정해 달라 그래요. 닭가슴살 빼고 그러면 닭가슴살 빼고 쫙 해줘요. 닭가슴살이 맨날 먹어갖고 너무 팍팍하다면 음. 닭가슴살 빼고 하면은 다른 걸로 대체해줘요. 근데 칼로리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줘야 돼요. 나는 교수님, 몸무게가 얼마인 상태에서 뭘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음, 뭐 우리가 그 신체 검사하면은 정보가 있잖아요. 특히 중요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지방간이라든지 지방이 얼마나 내가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 아보카도 토스트 뭐 아주 잘 만들어주네. 엄청나게 예, 이러면은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이제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지금 네, 그 채팅방에 예. 한번 제가 그 동치미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했더니 예. 거기 지금 보시면은 잘, 뭔가 이렇게 쫙 나오네요. 쫙 나오죠. 예, 근데 이것을 예. 야, 순서가 이제 순서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재료와 순서 그리고 먹는 시기를 설명해 주겠다고 나오네요. 나오죠. 근데 이 예, 요리 순서가 좀 어려우면 예. 이
저, 초등학생도 따라 할 수 있게끔 쉽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아주 쉽게 풀어줘요. 예. 이게 수준을 정해도 돼요. 처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든가, 뭐 어쩌다든가 이 수준을. 이거 이제 동심이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을, 이 소재, 이제 원래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음식은. 그러면 이 소금을 어떤 소금을 쓰느냐 이런 요구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챗GPT가 이제 이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보다 아, 이 요구하는 사람한테 기분에 맞추는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재료의 선택법을 가르쳐 줄 때 완벽하지 않다는 의심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 예를 들자면 저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염이 가장 좋은데 한때는 지금은 이제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과거는 20년 전에는 천일염이 안 좋다 이렇게도 인식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인의 능력이지요. 챗GPT가 좀 다르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거는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 재료 중에서 어떤 재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지 추천해 달라 그러면 해줘요. 그러면 추천해 주잖아요. 추천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또 근거를 제시해 줘요. 근데 근거를 잘 못 제시하면 계속 물어보면 돼요. 계속 물어봤더니 근거를 인공지능이 못 대서 저한테 사과하는 것도 사과문도 받아봤어요. 이게 챗GPT가 근거를 잘 못 제시해서 사과도 한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비서가 모든 것을 100%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 다이어트 이런 지시를 하고 근거를 물어보고 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정보를 주고 어, 또 요구하고 그럼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잘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역할 설정인데 그 역할 설정은 아주 중요해요. 알자면 어, 이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역할을 주는 건데 역할을 준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는 역할을 안 주고 했지만 이제 너는 다이어트 전문 요리 전문가냐? 그럼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 전문가냐를 설정해 줄수록 더 잘 나온대요. 왜 그러냐? 슈퍼컴퓨터가 내가 질문하는 걸 대답해 주려고 망설여요. 왜냐면 얘가 물어보는 게 뭐지? 라고 망설인다네. 망설인대요. 그러니까 챗GPT는 인간의 시냅시스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뭘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줄까라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다이어트 요리 전문가라고 해주면 금방 그쪽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다이어트 요리 전문가인 것처럼 자료를 서치해서 딱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펑퍼짐하게 너는 요리 전문가야. 그러면 펑퍼짐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이제 혜성 씨라면 너는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요리 전문가야. 라고 구체적으로 한정 지어줄수록 구체적으로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능력이 출중해서 챗GPT의 인공지능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헷갈리게 된다. 헷갈리고 있는 것을 협소하게
우리가 비서한테 지시할 때 단순하게 지시할수록 그 일 프로세스가 진행이 잘 돼요. 근데 야,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자면 신입 뭐 비서라고 할까?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들어왔어. 너 담배 사와. 그러면 무슨 담배를 사오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익숙한 비서는 이제 이 챗GPT를 쓰게 되면 챗GPT가 나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서 담배 사와 그러면 뭐 담배를 추천해 줘 그러면 뭐 담배가 적절하지 않는 A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떤 와인을 추천해 줘 그럼 와인을 추천해 줄 수 있고 뭐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뭐 내 건강 상태를 어, 이야기하고 적절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챗GPT가 역할을 한정 지어 놓을수록 좋다. 그럴수록 이 챗GPT의 정확성이 올라가고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출력해 준다. 당신은 전문 편집자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한글 사용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어 번역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동시통역사입니다라고 동시통역을 요청하면 아주 잘해줘요. 동시통역을 해주는데 당신은 동시통역도 어려워요. 당신은 특정 분야 IT 전문 동시통역사입니다라고 한정해주면 모든 언어를 IT 관련돼서 기술적 전문 언어로 통역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당신은 푸드 전문가, 전문 통역사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통역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통역을 해달라. 그러면 단어가 이중성이 있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전문 용어하고 실용 용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하고의 차이를 동시 통역을 할 때 더듬거리게 돼. 소위 말하자면 더듬거려서 출력을 늦게 해줘요. 그래서 뭐 모문단지다 그러면 뭐 가이드다 그러면 너는 경주 보문단지 경주 전문 가이드야. 그러면 걔는 경주에 관한 데이터만 쫙 수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 한정 지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첫 시간은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굳이 예를 드는 경우인데 굳이 질문을 하니까 막연해.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보니까 질문과 답이 아주 적절해. 그러면 예시를 들으면 돼요. 예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것도 예시가 되죠. 저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어울릴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라고 금방 그걸 추천해 주지요. 또 그런 것 경우도 있고 Q&A를 질문 답을 예시를 줄 수도 있어요. 야, 그것이 그 농담 유추도 가능해요. 내가 말하자면 어떤 질문을 음, A를 그러니까 퀘션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앤서를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그 유형 포맷을 기억을 해서 그 포맷으로 내가 그냥 세 번째 란에 질문하는 내용을 그 포맷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똑똑한 인공지능 컴퓨터는 모든 포맷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포맷이라는 건 말하자면 마법의 공주다. 그러면 마법의 공주 스타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을. 그러면 이게 유명한 뭐 기자 또는 작가, 작가의 스타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작가의 글 쓰는 스타일. 그래서 글은 채로 써주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윤동주 스타일의 시를 써줘. 그러면 이놈이 윤동주 스타일 포맷의 시를 써줘요. 근데 그것이 질문을 윤동주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또 대답을 해주지. 모를 것 같으면 윤동주 스타일 시 그리고 윤동주 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를 제목을 하나를 적고 앤서를 구하면 그 스타일로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질문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러면 52분인데 10분 쉬었다가 8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셨다가 다시 이 주소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 1시간 단위로 이 영상을 끊어서 올려야 되니까 일단 이 줌 회의를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오세요. 자, 잠깐 차 한잔 하시고 쉬었다가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가셔도 됩니다.